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북미 간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2월 8일 열병식 개최를 공식화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북한이 트집을 잡지 말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열병식 수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조절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 그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 보유 국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상국가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열병식이 8일이고 평창올림픽이 9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8일 날 대규모로 열병식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9일 날 또 올림픽에도 참가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병식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열병식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약간의 압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북한의 기본적인 행태를 보면 그런 식으로 미국이 압력을 하면 더욱더 반발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열병식은 역대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좀 무기 같은 거는 경우에는 신형 무기가 좀 공개될 가능성도 역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핵 무력 완성을 선포를 하고 처음 있는 열병식 아닙니까? 그리고 네. 건군 70주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나 10단위가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런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이제 이른바 걸 우리가 북핵 평화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신들의 핵 무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역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탄도 미사일이죠. 그것이 재작년에 이제 북극성 계열로 해갖고 이제 그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시험 발사를 하고 지금 1년 반 정도 시험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정도는 보통 미사일의 성량 개량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아마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화성 15형 지난 11월 29일에 발사했던 것 또 수차례 발사했던 화성 12형 같은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여러 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하는 게 화성 13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네.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3단 로켓 미사일이라 해갖고 이제 사거리로서는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아마 그런 미사일들이 북한이 준비가 됐다면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예상이 되는 이 열병식이 사실은 평창올림픽과 무관하게 내부 결속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내부 결속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변곡점으로 봐야 될까요? 내부 결속의 목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평창으로 대규모 대표단이 오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이유 자체가 제 판단에는 북한이 그 대북 제재와 압력을 이제 심하게 받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내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내부 체제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시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른바 영웅 조선이라는 그런 구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는 김정은이 새롭게 이제 조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령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이것이 새로운 어떤 군사 도발의 변곡점이 될지는 저는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제 무력 시위 형태로 자신들의 핵 무력을 보여주고 핵 도발은 이미 이제 자신들이 완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도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 거기에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은 도발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문제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열병식을 하는 날 펜스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거든요. 미국 반응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펜스 부통령이 엊그저께 또 자신의 발언을 얘기를 했고요. 정리를 하면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최대 압박을 지금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CBD라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의미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만 하면 미북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북한에게 확실한 비핵화 선언을 하고 의지와 어떤 행동을 보여라. 이제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세 번째는 뭐 이미 언론에도 일부 좀 나왔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이 미국이 그 아베 신조 수상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유는 결국 한국, 미국, 일본이 3국이 힘을 합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동력을 계속 끌고 가자.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 고체 미사일이라든지 화성 13형 등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참 우리 정부 입장이 어렵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평창에 북한이 오고 남북 대화가 될 때만 하더라도 네.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평창 이후를 많이 얘기했죠. 평창 이후의 첫 번째 단계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고 네. 결국 미북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비핵화 대화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일 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 완성, 핵국가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펜스 부통령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 최근에 오히려 미국의 입장이 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경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점점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가 좀 다시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죠.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자체라는 거에 일부에 뭐 이미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우리가 북한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이 평창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평창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어떤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그만큼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그런 노력을 지속을 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와중에 나온 좀 코피 작전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 반응이 뭐 허위다라고 좀 진화에 나서는 좀 기조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코피 작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예. 이것이 처음 얘기가 된 게 지난 12월에 영국 언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행정부가 늘 얘기하는 일종의 군사적인 선택과 옵션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을 뭐 코피 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은 제한 정밀 타격이 맞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심적인 어떤 시설물들 그런 것을 타격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꺾겠다라는 작전인데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물론 뭐 행정부 내에서 비밀로 뭐 충분히 검토될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공식화하고 당장 사용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 남북 대화는 한 달째 이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강경한 것이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때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나누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국 고위급 대표는 이미 정해졌죠. 펜스 부통령 그리고 혹시 뭐 트럼프 대통령 가족도 아직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펜스 부통령이 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저쪽 북한 측의 고위급 대표는 아직 결정이 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가능성이 제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미국에서는 평창 때 미북 대화가 공식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평창을 뭐 개막식을 전후해서 여러 행사가 있으니까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최룡해 지금 나옵니다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룡해 정도 온다면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미북 간의 대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적이 없거든요. 입장이 다르더라도 한번 모여서 입장이 다른 것만이라도 좀 확인을 해야 뭔가 좀 돌파구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한국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개막식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왜 이렇게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뭐 북한에서는 좀 그런 식의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썼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쉽게 알려주는 건 북한뿐만 아니라 약간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끝까지 어떤 형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좀 그래야 나름대로의 협상력을 높인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좀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게 여전히 뭐 누가 올지도 안 정해진 거고 그리고 또 그 방남하는 방법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제재에 좀 문제가 될 수 예.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관련 언급이 15배나 늘었습니다. 이게 62차례라고 하는데요. 이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아주 핵심적인 대상이 북한이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 횟수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그 안에 한국어 그 번역판이 지금 같이 떠 있습니다. 네. 보통 한국어 번역판은 같이 안 떴는데 이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전해지고요.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종말을 보겠다. 뭐 네. 북한이 선 공격을 하면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을 사실상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좀 이렇게 폭탄의 규모를 좀 줄이고 파괴력을 줄여서 실제 전장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북한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북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